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학종을 손보겠다 했는데요. 대입 공정성을 그렇다면 담보할 핵심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만기 UA 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원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예. 자, 어제 개편한 핵심 내용을 보면 일단 수능 시험 점수로 가는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지금 수시 전형에서 공정성 확보 대책들을 마련한 이 두 부분을 지금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기대도 나오고 우려도 나와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정시 지금 비중이 한 27% 정도 되는데 이걸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입 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능 전형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예. 4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수치는 그럼 대학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40%를 지켜야 되니까요. 네. 아마 2년에 걸쳐 올리는 거니까 반반씩 올린다고 치면은 대체로 한 5천 명 이상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625명이 늘게 돼 있는데요. 그 예. 느는 것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비율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권고긴 하지만 예. 교육부의 권고기 때문에 네. 안 지킬 수가 없고요. 또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에 압력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킬 수밖에 없는. 자, 소장님, 그런데 수시에서 다 못 채운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누락 인원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까? 보통 해마다 수시 이월 인원이 한 3.5%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아마 40%라고 하더라도 40한 4, 5% 선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고지한 것보다는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예. 무엇보다도 이 16개 대학만 느는 것이 아니고 같은 수능 지원자 풀을 공유하는 다른 대학도 늘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40에서 50% 사이 정도에서 대략 수치가 잡힐 것 같은데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수시와 정시의 그 비율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한 반반 정도가 되니까 예. 전형 간의 비율적으로 단순화시키면서 얼추 그 비중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또 하나 핵심이 그동안 금수저 전형 논란이 있었던 그 수시 전형에서의 비교과 영역,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 이 부분의 대책들도 마련됐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봉사활동, 독서, 수상 기록 이런 것들 다 기재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들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면 부모나 사교육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비교과 활동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보면 좀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에는 어떤 것들만 기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이 있고요. 또 예.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통 세특이라고 부르는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도 있고, 이거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이건 부분인가요? 교과 담임이 적는 것이고요. 교과 담임. 담임 선생님이 예. 적는 것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다 없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자율 활동의 특기 사항하고 정규 동아리의 특기 사항, 그리고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특기 사항 등등이 남아서 그래도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학종의 당시 도입 취지가 학생이 학교 생활하면서 그 참여했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전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고육지책에서 나온 걸 텐데 이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보면 학종은 거의 단계적으로 줄다가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들 보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비교과 활동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학종의 평가 요소를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학종의 무력화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볼 때는 아마 학종의 무력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대입제도를 큰 틀에서 좀 보면
수시 전형에서는 이제 내신 성적이 중요해지는 걸로 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글자의 위력과 숫자의 위력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 글자의 위력이 줄면 숫자의 위력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과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 교과 영역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수시는 내신 등급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는 내신 성적 위주로, 그럼 정시는 어차피 이제 수능 점수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부의 예. 목적입니다. 대입 전형을 단순화시키겠다는 거죠. 단순화. 수시는 내신 위주로, 예. 정시는 수능 위주로 이렇게 그래서 두 이제 개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점수 위주로 논란의 소지 없이 평가를 하겠다. 일단 보면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부담은 좀 덜어질 것 같네요. 실제로 그럴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내신의 부담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수능의 부담은 느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고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예. 일단 수능 전형을 이렇게 늘림으로써 기회가 균등화된다는 것은 뭐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비교과 영역에 기록할 수 있는 아빠 엄마 찬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자,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점수로 하는 게 기준이 명확하긴 한데요. 이 또한 공정한 제도인가 이걸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 2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능이 공정하냐, 물론 이제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수능도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조사 논문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실제로 아마 치열한 점수 경쟁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수능 전형의 그 어두운 면이 또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1점 그렇군요. 차이에서 당락이 엇갈리는 아, 서열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엄마 아빠의 경제력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 이제 공정성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정시를 늘리는 건데요. 수능 전형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능 전형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구들이 잘 본다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좀 문제점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가 매해 지금 입시 제도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시가 확대되는 해도 있고 봉사나 수상이 금지되는 해도 있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하는 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1부터 고3까지 지금 나온 정책들을 보면 입시 제도가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입시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 해마다 달라지게 되면 사실 수험생인 학부모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예측할 수 없으면 불안해지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예. 이렇게 잦은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100년지 대계가 돼야 되는데 1년 속에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이런 씁쓸한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씩 세부적으로 다듬어 가야 될 텐데 앞으로 100년지계로 교육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입시 제도를 바꿈으로써 교육을 바꾸려는 의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로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예.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운영하면서 입시를 바꿔야지 입시를 바꿔서 교육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선호가 모든 잘못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입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육 정책을 먼저 생각하고 입시 정책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만기 UA 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